IT를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매주 뵙다가 이렇게 이사님 뵙게 되는데 김덕진 소장님 미국에서 일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네, 지금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CES라는 박람회에 네.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 그렇다고 하죠. 네, 아주 네. 신이 나셨습니다. 네. 오시면 이제 말씀 들어보고요. 네. 오늘 단톡법 얘기를 좀 해보죠. 10년 만에 단톡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단톡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단통법이 원래 이름이 좀 깁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쉽게 말하면 휴대폰 사고 팔 때 잘하자라는 의미로 제정된 네. 법률이에요. 오는 7월에 이제 폐지가 되게 되었는데요. 2014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거의 한 10년이 좀 10년 지난 됐네요. 그런 네. 법입니다. 근데 과거와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LTE 시대였고 또 지금이랑 달리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네. 또 이 통신사의 관심사도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네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결국 이 단통법의 폐지를 결정하게 된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법이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인 만큼 일부 조항들은 다른 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 25%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제 학교 교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만큼 이상의 할인은 안 된다 이런 교칙이 있었다면 이제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좀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10년 전에 일명 단톡법을 제정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10년 전에는 뭐 일명 버스폰, 대란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좀 전쟁통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떤 휴대폰을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예. 근데 옆 동네에 있는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핸드폰인데 1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새벽에 싼 데 가서 사겠다고 막 시외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예, 핸드폰을 사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열 양상을 좀 막고자 나온 게 단통법이었고요. 이제 더 심각했던 게 카페 문화, 이른바 온라인 카페 문화였는데 네.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여기에서 사면 핸드폰이 정말 싸다라고 글을 올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네네. 몰려가가지고 핸드폰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폰파리라고 하는 불법 브로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이렇게 어디에서 뭐가 싸다라는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런 분들도. 네, 1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고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핸드폰인데 누구는 100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사잖아요. 이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호갱이라는 단어입니다. 호갱. 호구 고객이라고 해서 야, 요즘 누가 핸드폰을 네. 제값 주고 사니 너 정말 호구 고객이다라고 해가지고 호갱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그러면서 또 통신사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싸게 팔면 이 통신사로 가면 싼데? 이런 소문이 나면 다른 통신사도 또 더 많이 돈을 주면서 네. 이 치킨 게임처럼 추려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보면은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7조 원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네. 거의 8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이 과열된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왔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톡법 폐지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역시 단말기 가격 인하일 텐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가격이 낮아질까요? 뭐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서 알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단말기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왜 그런지 조금 살펴보면 뭐 최신 핸드폰의 경우 한국에서 나온 최신 핸드폰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지금 막 170만 원 정도예요. 네네. 제일
작은 용량의 핸드폰이요. 근데 현재는 공시지원금이 한 5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거기에 15% 정도로 7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금을 다 받더라도 110만 원 정도는 내야지 이제 고급 핸드폰을 살 수가 예.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통신사가 더 많이 지원금을 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10년 전에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네, 네. 그리고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객들도 새로운 걸 뭘 써볼까 하면서 좀 시도를 하는 이런 때였는데 지금은 사실 국민 대부분이 5G를 5G 죠. 사용하고 있잖아요. 70%가 넘어갔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럴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고 또 제조사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보시면 10년 전에는 지금은 뭐 삼성이랑 애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예전에는 뭐 LG, 펜텍, 모토로라, 블랙베리 굉장히 많은 제조사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의 요인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다만 일부 특정 구간에서는 조금 뭐 단말기의 가격 인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번호 이동을 하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쓴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묶음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통신사 측에서 약간 시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지 네, 않을까. 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과거에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 대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열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과거와 같이 그 대란 수준의 어떤 정책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걸 이해하려면 2000년대하고 2010년대 초반 이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원정폰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시외버스를 타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핸드폰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대리점 앞에서 밤새 줄을 서가지고 사는 일명 노숙폰 막 이런 네, 것도 네. 있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폰팔이 이런 것들도 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뭐 80만 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비용을 거의 공짜로 이렇게 그냥 휴대폰을 사는 그런 일도 굉장히 네. 흔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시장이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아까 5G 70%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는 뭐 거의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0년도부터 이미 국내 소비자용 휴대폰의 회선이 인구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휴대폰 회선이 개통이 되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또 사실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출생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만한 여지가 많지가 않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통신사들의 사업 전략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통신사들이 예전에는 휴대폰 고객이 자기의 어떤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런 곳에 거의 통신사별로 2, 3조 원 정도의 돈을 막 투자하겠다. 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명목으로 막 투자를 할 경쟁을 할 여력이 좀 없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이 통사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이 소비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제일 큰 변화로 예상이 되는 게 맞춤형 프로모션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20대 대학생이라면 데이터 무제한에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네네. 40대 직장인이라면 온 가족 결합할 때 OTT 서비스 몇 개 무료라든지 맞춤형.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연령대라든가 생활 패턴별로 좀 더 세분화된 프로모션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네. 게 일단 첫 번째 의견인데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프로모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혜택을 좀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4개월 약정하시고요. 가족 3명 결합하시고요. OTT 할인하면 3만 원 할인해 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죠. 아닌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네, 이런 네. 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불필요한 서비스의 가입을 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자꾸 가입하라고 그래야지 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AI 스피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식으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강요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럴 수 변화를 있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의 수익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이게 통신비 인하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10년 전에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상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잠깐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통신 3사의 수익 구조를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교훈을 조금 받아가지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소비자의 혜택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소비자의 혜택은 증가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는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단통법 폐지가 7월인데 벌써부터 이제 최신폰 보조금 드린다. 뭐 휴대폰 판매 업체들이 이렇게 과열 경쟁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일부 대리점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예. 한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혼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 고객층이나 기기에다가 좀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네. 형식으로 조금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요. 알뜰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알뜰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한 16.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숫자로 따지자면 94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000만 명을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중에서 47%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의 경우는 KT M모바일,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알뜰폰 회사가 있고 SK의 경우는 SK텔링크, LG는 미디어로그와 LG 헬로비전 이런 네네네. 곳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또 절반은 대기업이 거의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알뜰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7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걱정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입자가 이탈할 위험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통법이 폐지가 되고 통신사들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가 그럴 수 있다. 있네요. 네, 걱정을 네.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경쟁을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요금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 통신 3사의 망 대여료를 내야 하거든요. 예. 이 도매 대가의 부담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말기 제조사 특히 그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이 단통법 폐지에 어떤 입장일까요? 네, 뭐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경쟁 구도를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의 또 경쟁 구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는 여러 회사가 있었고 여러 다양한 이런 휴대폰 단말기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넓었고 그래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두 업체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장점은 다양한 기기를 갖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다. 그리고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들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특히 가격대별로 조금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뭐 반대로 애플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계속 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있다라면
뭐 이어폰, 버즈랑 결합을 해서 조금 더 프로모션을 잘 하는 거. 네네. 아니면 워치랑 결합을 하는 거, 뭐 갤럭시 링이랑 결합을 하는 거, 이렇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예.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중고폰 시장은 어떨까요? 이 단톡법 폐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중고폰도 사실은 시장 규모가 꽤 됩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그 한 해에 약 778만 대 정도가 거래가 된대요. 네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 3조 원 정도 되는 꽤 큰 시장입니다. 잘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단통법 폐지됐으니까 핸드폰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면서 이 그런 새로운 심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중고폰이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중고폰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퍼폰이라고 하는 이제 리뉴드 폰이 있는데 수리된 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중고폰 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들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중고폰 쪽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정부가 중고 단말 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을 할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고폰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한 기업이 한 3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심하고 중고폰을 사도 되는 사업자 이걸 이제 인증을 해준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 요건이라든가 몇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사용자에게 이 인증을 네. 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이 제도가 국무회의는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중고폰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그 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증된 사용자들은 그런 정보가 잘 지워졌는지 확인을 하고 네. 상태가 어떤지 보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파는 이제 네,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중고폰 시장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폐지가 아니라 분리공시제 도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분리공시제가 뭡니까? 네, 제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뭐냐면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이 기계를 만드는 삼성이나 애플에서 주는 제조사에서 주는 예, 보조금이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보조금이 공시가 될 때 합쳐서 공시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사러 갔는데 세트 메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세트 메뉴 사실 때 어떤 메뉴에서 얼마 할인됐는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재 되어 있는데 분리공시제라는 거는 그거를 구분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나눠서 거예요. 얼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50만 원의 보조금이 있다라고 하면 몰랐는데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는 30만 원 지원을 주는 거고 제조사에서는 20만 원 지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개하면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고객들이 단말기 제조사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단말기 가격 이 핸드폰이 정말 얼마냐라는 네.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들끼리는 통신사 지원금으로 또 제조사들끼리는 제조사끼리 이렇게 지원금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네. 투명한 경쟁이 아하. 가능해진다라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부는 이제 단통법 폐지 이후에 시정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단통법 자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걱정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휴대폰 매장에 누군가가 사러 갔을 때 70대 어르신이 가도 네. 20대 청년이 가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이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젊은 층은 온라인으로 막 정보를 찾아오고 여러 가지 더 싼 가격을 찾아가고 있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잘 안
안 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고 단말 장치 안심거래 인증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휴대폰에 다 단말기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중고품 거래를 할 때 그런 정보가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인증된 이용자들이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이 얼마다 단순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책이 복잡해지면 그런 것들을 규제할 방안이 별로 없어서 네.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실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단톡법 폐지 이후에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꿀팁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참 이런 꿀팁이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네. 않은 상황인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즌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이요? 네. 아. 이 통신업계에서는 특별한 시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에 신학기 그리고 6월 같은 아, 경우에는 네, 이동통신사 분기 실적이 마감되는 그런 시즌이고요. 9월 달에는 추석 또 12월 달에는 연말정산 시즌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큰 혜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휴대폰 교체를 원하신다면 이 시기를 좀 주목해 보시라. 시즌을 주목하라. 네,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오늘 밤 인터뷰도 이어집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으시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겠습니다.